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우리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테마주들 점검 전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역시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돼서도 얘기가 계속 많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결국 이제 코로나가 컨택트와 언택트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치료제 백신 관련된 부분에 있는 기대감이 많이 더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언택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언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더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 민감은 이제 컨텍츠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체 시장이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을 보였다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선철강 건설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2차전지와 반도체 쪽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된 부분 종목들인데, 코로나는 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컨택트와 언택트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쪽은 치료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부분이다. 아직 임상 단계가 진행 중이고 확실하게 100% 뭐 90%나 95% 도달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진 않았다. 그러면 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치료제나 백신은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라고 해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멈추고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 부각이 된다라고 해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상관없이 이 치료제 백신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은 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코로나 확산이 됐을 때 더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치료제가 완벽한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는 더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언택트나 컨택트는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뭐 직접적인 피해를 봤었던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호텔 쪽, 면세점,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다양하죠. 뭐 항공 쪽도 있고, 그리고 카지노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또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언택트도 뭐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업체들은 언택트와 민감하다. 근데 이 부분들은 역시 많이 언급을 해드려서 이 경기 민감 쪽으로 얘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가장 큰 핵심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도 계속 치료제나 백신 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 관련된 부분은 조선철강 건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조선 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LNG선에 많이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LNG 수주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본행제 관련된 부분에 수요도 많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선 쪽은 수주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양 물류 쪽 관련된 부분, 해양 물류 쪽, 그래서 컨테이너 선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도 조선 수주를 계속 증가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선을 만드는데, 그리고 건설을 만드는데, 플랜트를 만드는데,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쓰임새는 다 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기간제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선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리고 2차 전지가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에 이제 전기차가 본격화로 수주가 되면 관련된 부분은 뭐 거의 다 철강 쪽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뭐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건설 쪽은 원체 우리나라 이제 신규 건설을 하는 부분을 제한을 두고 차라리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약을 두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 쪽과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부동산 쪽과는 수주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서 건설 쪽 회사들이 뭐 다양한 사업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뭐 하나가 뭐 대체 에너지 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플랜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플랜트는 뭐 원체 해외 쪽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로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체 에너지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고, 2차 전지 쪽은 뭐 계속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환경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3% 정도, 이게 환경차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3%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죠. 특히나 이 환경차에 포함되어 있는 쪽이 하이브리드나 수소차까지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앞으로도 전기차가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시장 점유율은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더 다양한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미리 신차 관련된 특수 효과와 더불어서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쪽은 뭐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쪽,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 그리고 D램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좀 안정을 찾는 부분에서 다시 D램 가격이 안정을 찾아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반도체 업종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장비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장비 투자가 어느 정도 장비가 깔린 상태에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소재단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역시 삼성전자 계속 뭐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하면 시장을 같이 부양을 하는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과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셀트리온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셀트리온 제약. 근데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년에 합병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이미 치료제로 많이 이제 부양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합병 비율을 잘 받아야 결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비율을 잘 봐줘도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을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셀트리온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뭐 이런 이제 진단 관련된 부분과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들의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거나 관련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설을 보시면 GS 건설도 뭐 나름 좋은 흐름이죠. 최근 상당히 무상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물산, 그리고 대림산업은 이제 뭐 분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고, 차라리 이제 한국 이제 조선 쪽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도 한 뭐 단기적으로 뭐 30-40%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인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 많이 올랐죠. 역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포스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은 아직 많이 못 올랐네요.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 BNG 스틸,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고로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다 고르게 좋아지고 있다. 근데 내년 정도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부분들이라 무조건 다 좋은 흐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왔고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완전하게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시점에서 완전히 수그러들지 모르겠으나, 그 코로나가 수그러드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종목별 또 옥석 가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그러면 가장 먼저 선두에 쓸 업체들이 뭐가 있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산업 자체가 커질거나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쪽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 2차 전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면, 이제 잠잠해지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죠. 차라리 뭐 신약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이슈가 있는 개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쉽지 않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시면 예전과도 좀 흡사한 흐름이지만 특히나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 라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백신 쪽은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가서 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